YTN 뉴스라이더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라이더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대문 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자, 범인 잡은 뒷얘기도 듣고 경각심도 높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변호사 자격증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법률적인 부분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 때 장학 퀴즈도 나가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약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 현장의 뒷얘기도 잘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지난달 28일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입니다. 예, 한 남성이 지금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24cm짜리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경찰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네, 뒤에서 지금 바로 낚아채시네요. 예, 저분이 이제 순찰 팀장님이시고 예. 뒤에서 이제 재치 있게 바로 이제 제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 남성이 지구대로 들어오면서 뭐 거칠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왔나 보죠. 예, 뭐 너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경찰관을 이제 흉기로 협박을 하면서 이제 지구대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랬군요. 지금 흉기를 들고 저렇게 지구대에 들어와서 항의를 하는데 경찰분들이 저렇게 에워싸고 잡으려고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좀 주치 상태로 보이니까 언제 이제 흉기로 극단적인 뭐 선택이나 뭐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뒤에서 저렇게 경찰 한 분이 팔을 급하게 낚아채면서 결국 저렇게 흉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자, 이 남성 진압했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 제작진이 저 경찰분과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대 중반 정도 남성이 술 취하고 들어와갖고서는 이유 없이 공업용 카터칼을 꺼내더니 경찰관 니들 죽고 나도 죽겠다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우퉁을 벗어 던지고 땅바닥에 던지고서는 자기 몸에 칼을 대고서는 말이야 죽는다고 이렇게 직원들이 이제 깜짝 놀래갖고서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로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10cm 돼요, 칼날이. 폭도 한 3.5cm 되고 큰 칼이 그냥 한마디로 무지 큰 칼이 이런 사무실에 쓰는 칼이 아니고요. 칼을 뺏으려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테이저하고 방검장갑 끼고서 되게 그 칼을 휘두르니까 직원들이 이제 한쪽으로 6명이 이제 제지하면서 밀길래 제가 뒤가서 두 팔을 그냥 잡아챈 거죠.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뒤로 접근해가지고 팔을 낚아채서 붙잡았어요. 예. 상황을 잘 관찰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게 흉기를 자기 배에 대고 있는 상황이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흉기를 언제 자기 쪽 찌를 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제압하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찌를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면 경찰분들이 다들 손에 뭐 하나씩 이렇게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제압 장비를 이렇게 급하게 챙겨가지고 나오신 겁니까? 뭐 3단봉도 들고 계신 것 같고 방검 장갑 이제 혹시나 칼날을 손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잡고 있을 수도 있고 뒤에는 가스총을 들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저기 맨 뒤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요. 예. 그리고 뭐 방패 같은 것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방패도 이렇게 착용해서 혹시나 칼 휘두를 때 바로 막을 수 있게. 지금 난동을 부리는 남성도 다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경찰분들도 보호를 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들 이런 장비를 들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접근해라, 어떻게 대처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그 경찰 이제 물리력 행사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기 충격기 저희가 안에 이제 테이저건 이상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평가를 하고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 왜 이런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니 테이저건 왜 이렇게 빨리 안 쏘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예. 그 전에 뭔가 대화를 하고 그런 지침이 있나 보죠. 예, 그리고 테이저건을 지금 바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칼날이 이제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자기를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테이저건을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대화를 최대한 하면서 예. 사람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테이저건을 쐈을 때 혹시라도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저 남성 같은 경우 대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여기 경찰 지구대 그 흉기를 들고 저렇게 와가지고 난동을 부린 겁니까? 이게 그 사건 발생한 게 이제 오전 7시인데 그날 이제 새벽에 무전 취식으로 신고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전 취식이요. 예. 무전 취식으로 24만 원어치 이제 주류를 제공받고 12만 원만 결제한 뒤에 이제 자기는 이제 돈을 못 내겠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12 신고가 됐다가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지구대에 나중에 이제 찾아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무전 취식을 하고 지금 돈을 절반만 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112 신고 처리를 해서 자기한테 이제 왜 불리하게 하냐. 예. 예, 그런 불만을 좀 품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련 보도를 보니까 나머지 12만 원은 이제 갚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입건 안 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거 앙심을 품고 지구대에 와서 항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남성도 술에 좀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뭐 술에 취해서 지구대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는 많이 있죠. 예,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예, 이런 건처럼 흉기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단순히 주치소란을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이제 60만 원 이하 벌금에 이제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흉기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술 취해서 함부로 지구대 가서 난동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경찰분들이 지금 다른 그 사건 사고 챙기셔야 되는데 주치자 술에 취한 분들도 상대하려면은 이거는 공권력이 남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권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이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예.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벌은 이제 단순 공무집행 방해보다 이제 가중해서 처벌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훈방 조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술 취해서 지구대 찾아가서 난동만 부려도 그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흉기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거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사건 알아봤는데 오늘 하나 사건을 더 준비를 해서 두 번째 사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예, 여기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입니다. 아니, 경찰관 분들이 좀 순찰을 도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좀 뛰어가시네요. 예,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 앞인데 어떤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 경찰관 분들이 따라 들어가더니 요거 좀 전에 화장실 들어갔던 그 남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피의자. 잡아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지난달 21일에 파주시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한 남성이 지금 화면에 나왔던 남성이 식당 업주를 이제 찌르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이제 찔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1시간 반 만에 이제 서울에서 검거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1일에 좀 전에 화장실에 들어갔던 그 남성이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찔렀다는 거죠. 예. 그리고서 도주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파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잡힌 그런 상황이군요. 예.
요거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울에서 잡혔네요. 그럼 이건 뭐 공조 수사를 한 겁니까 이런 경우에? 예, 신고가 접수되니까 이제 흉기랑 이제 CCTV를 보고 경기 북부청에서 바로 이제 전 청에 공조를 요청한 겁니다. 아, 이 예. 지하철을 타고 이제 3호선 타고 가는 것으로 이제 위치 추적이 확인이 되니까 예. 서울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걸 추적해서 구파발역에서 내린 것까지 확인을 하고 추적을 한 겁니까? 그러면은 구파발역 화장실에 들어간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집중 도보 순찰하고 있던 이제 진관파출소 직원들이 구파발역 안으로 이제 진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예. 구파발역에 들어가니까 그 배포된 인상착의랑 이제 비슷한 신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당시 근무자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구파발역에서 내렸다 뭐 이런 무전이 있었나 보죠? 그런 무전 이제 청취를 하고 구파발역에서 이제 멈춘 것 같다 이런 청취를 하고. 그래서 구파발역으로 들어가 봤는데 아니 거기서 딱 우리가 들었던 그런 인상착의 남성이 지금 보인다 이걸 포착을 하신 거예요? 예. 눈썰미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쫓아서 들어가셨잖아요. 저기서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그 한 칸만 이제 잠겨 있고 나머지 칸이 전부 비어 있는 걸 확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칸에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발 밑으로 이제 신발을 보니까 아까 본 신발 그리고 인상착의 신발이랑 똑같아서 피의자가 있다고 이제 단정을 짓고 이제 체포에 돌입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여기 칸막이가 이제 다 쳐져 있는데 여기 다른 데를 다 확인해 봤는데 사람이 없었다. 근데 밑에 봤더니 신발이 보이는데 아까 그 남자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었다. 예. 그렇게 해서 밖으로 끌어낸 겁니까? 밖으로 끌어내진 않고 이제 옆 칸에 이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체념을 했는지 이제 3단봉으로 이제 툭툭 치니까 문을 툭툭 치니까 그 문을 열고 이제 스스로 거의 나왔다고. 이번에도 파출소 직원분들이 활약을 하신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화장실 저렇게 들어가실 때 지금 다들 뭔가 이렇게 또 챙기시는 것 같아요. 예. 뭐를 좀 챙기신 거예요?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범행한 피의자니까 다른 흉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검 장갑 착용하시고 그런 장구 착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화장실이나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혹시라도 다른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것도 우려되는 사안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이제 휘말리는 이제 시민들이 없도록 현장에서 이제 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 안에 예. 시민들이 없었던 게 다행이다. 예. 자, 근데 범인이 도주하고 나서 1시간 반 만에 잡은 겁니까? 예. 이게 또 뒷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잡기까지. 예. 이게 뭐 공조 수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아무래도 공조가 바로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더 안쪽으로 3호선을 타고 들어가서 환승을 했거나 하면은 잡기 더 어려웠을 텐데 위치 추적 결과를 바로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기에 검거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랬군요. 자,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이 검거가 돼서 다행인데, 근데 이 피해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식당 주인분 같은 경우에 흉기에 찔리신 건데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제 지난 1일 날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 무슨 뭐 불만이 있길래 그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원래는 이 식당 업주 이제 밑에서 일을 하던 직원인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일을 하는 동안 아팠으니까 치료비를 달라. 그렇게 이제 식당 업주를 찾아가서 식당 업주가 치료비 주는 거를 거부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홧김에 찔렀다라고 이제 경찰 진술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저렇게 도주를 했지만 결국에 1시간 반 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 저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애초에는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받았던 건가요? 예, 그럼 지금은 혐의가 바뀐 겁니까? 지금은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아무래도 흉기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사정 자체가 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양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런 사건 사고 소식은 저희도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 경찰서 홍윤기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